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와 중국 위안화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한층 커졌죠. 무역 전쟁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우려도 불거지면서 뉴질랜드와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국채 금리 급락을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6%를 하회했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데다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6%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금리 급락은 경제 둔화 우려로 이어지는 만큼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는데요. 다우지수는 장 초반 600포인트 가까이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소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중국 상무부부장이 최근 미중 양국 갈등에도 오는 9월 협상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몇 분야에서 긴장이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달러 위안 고시환율을 7위안에 바짝 붙여서 발표했고, 미국은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술 기업의 통신 장비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으면서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의 무역전쟁 불안을 고조시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 거기에다가 환율 전쟁으로까지의 확전 양상, 이 모든 것들은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신중해질 테고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도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게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려야 한다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죠. 다우지수는 결국 0.0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8%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4.7%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담겨 있는 건데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안전자산으로의 피신 움직임이 확연해지면서 위험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원유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가 하락 압력이 강해져 있는 상황에 원유 재고가 또 증가세로 돌아섰나 봐요. 어제 낙폭을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는 지난주까지는 7주 연속 하락했었는데요. 어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증가했고 다른 석유 제품 재고도 예상보다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 또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무역 전쟁으로 기인한 수요와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직접 장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는데요. 4.7%나 폭락을 했다면 CP 기법으로만 들어갔었어도 꽤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네요. 크루드 오일은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 압력을 받았다면 반대로 국제 금값은 반대 흐름을 보였겠지요. 세계적으로 무역전쟁 공포감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골드가 온수당 1,500달러를 돌파한 게 약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2.4% 급등 마감했는데요. 증시와 달러 역시 하락했기 때문에 금값 상승을 도왔을 테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와 태국, 인도의 금리 인하는, 그리고 그 규모와 시기는 세계 전망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골드 상승 흐름은 얼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황정리 영상으로 공유 드리면서 매매기법 검증 영상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검증 영상을 공유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크루드 오일이 정말 시원시원하고 시원시원하게 매도 추세가 나와 주었던데, 기법과 원칙대로만 대응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약간 이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봉 기준으로도 이제 매도 추세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일정 부분 반등 구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을 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이른 시간대에 반등 구간이 만약에 반등 구간이든 뭐 하락 구간이든 나오게 된다면, 원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영상으로 주로 남기는 그 매매 기법이 나오게 된다면 최대한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장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일정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외에는 별다른 지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추가 보복수단과 심지어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경기 침체도 불사할 중국이라는 분석을 내놓을 만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런 불안감을 더 강하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대립 상태에서 비롯된 시장의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추가 보복 수단이라고, 그 경기 침체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은 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던가 하는 극단적 카드도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역 전쟁 장기화에는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더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주가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월가와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자국 내에 반대 여론과도 싸워야 하지만, 시진핑은 그럴 필요도 없고 시장도 조작할 수 있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의 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인들은 반서방 정서가 강하고 명분을 꽤 중시 여기는 문화잖아요.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 당시에 서방의 굴욕을 당했고 언젠가는 대갚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복수를 꿈꾸며 절치부심해왔기 때문에 쪽수도 많은 중국인들이 뭉치면 유리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 트럼프 위협과 강요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위비도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할 것이 뻔할 것이라서 그걸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암시해놨더라고요. 제임스 투자그룹 트레이더 여러분, 진입 자리가 아니면 진입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원칙 매매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직 제임스 투자그룹의 트레이더 교육을 받지 않고 계시지만 이 기법에 대해서 나도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 직통 연락 번호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